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시간,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을 함께 공부할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이 뭔가요? 네, 책 한번 읽고 봐야죠. 바로 정수의 사칙 계산입니다. 정수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럼 오늘은 그 배운 정수를 가지고 사칙 계산을 하는구나 라는 거 감잡을 수 있는데요. 사칙 계산이 뭘까요? 네 가지 계산인데요.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 계산을 말합니다. 자, 사칙 계산, 계산 이런 말만 나오면 여러분, 좀 많이 실수를 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계산 좀 실수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어떤 요령이 있으면 딱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또 그 연습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또 그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요. 정수의 사칙 계산 그 방법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한눈에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 46쪽이죠?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덧셈 할 때 또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요. 곱셈과 나눗셈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혼합 계산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니까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수의 사칙 계산 개념 잡으러 출발해야겠죠? 개념 잡자 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개념 잡자 잡았다. 네, 선생님과 첫 번째 뭐부터 배워볼까요? 네, 덧셈부터 배워봐야겠죠? 자, 정수의 덧셈 오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의 덧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수 덧셈 배울 때 수직선에서 2 더하기 3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그럼 정수도 똑같이 수직선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정수는 자연수랑 좀 다른 게 음의 정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의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같이 덧셈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0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는 한 칸 갈 때 얘는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반대로 0을 기준으로요.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더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플러스 2 그러면 여기에서 양의 방향으로 두 번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기 있네요. 거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3 그럼 세 번 더 가야겠죠. 가던 방향으로 다시 하나, 둘, 셋. 세 칸 더 가니까 어디가 되나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두 번 반대 방향, 자, 음의 방향 이쪽이라고 우리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두 번 가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음의 방향으로 세 번 더 가라. 그럼 여기서 세 번 더 가면 누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엔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입니다. 부호가 달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0에서 일단 양의 방향으로 두 번 가라. 플러스 2 여기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3을 더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두 번 왔다가 다시 여기서 세 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디에 도착하나요? 마이너스 1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라 라는 문제. 자, 그럼 똑같이 0에서 마이너스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한 번, 두 번,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3을 더해라. 자, 그럼 이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시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어디 도착합니까? 플러스 1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덧셈을 이렇게 했는데요. 덧셈 할 때마다 수직선 그려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요.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부호를 같은 부호니까 그 부호를 붙였어요.
또 한번 볼까요? 부호가 같을 때는요, 네,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그 부호를 붙였어요. 아우,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3번, 4번이 문제예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예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요, 어떻게 해줬느냐? 네, 더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차를 구했어요. 3에서 2를 뺀 다음에 부호는 큰 숫자의 부호를 쫓아와요. 한 번 더 볼까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3에서 2를 빼요. 차를 구한 다음에 부호는요, 큰 숫자가 큰 쪽에 부호를 가지고 와요. 아하, 우리가 알겠다. 덧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호가 같을 때는 더한 다음에 그 부호를 붙여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만 무슨 개념 배웠었죠? 네, 절대값이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절대값을 이용해서, 자, 덧셈할 때 부호가 같을 때는, 네, 절대값의 합을 더한 다음에, 합을 해준 다음에 그 부호를 붙여라. 부호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요, 절대값의 차를 구한 다음에, 네, 숫자가 큰 쪽에 있는 부호를 붙여라. 라고 덧셈을,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덧셈하는 방법 이제 확실히 잡았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서요, 이 수를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요, 3에다가 2를 더한 거랑 같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에다가 3을 더하면, 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2번, 거기다 3번 가니까, 네, 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자, 먼저 3번을 갑니다. 하나, 둘, 3번을 가고, 거기에 다시 2번을 가니까 얘도 플러스 5가 되죠. 아하,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나,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나, 어때요?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숫자를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교환해서 더해도 그 결과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네, 교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교환해도 네, 덧셈 결과가 같다. 교환 법칙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이번엔 수 3개를 더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3개 더할 때요. 먼저 이 앞에 거 2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한 결과와 하나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3개가 있는데 먼저 이 뒤에 걸 먼저 더하는 거예요. 이 뒤에 걸 먼저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마지막으로 더해주는 거랑 결과가 어떨까요?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우리가 아까 했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네, 절대값의 차를 구한 다음에 큰 쪽에 부호를 붙여. 그래서 이 결과는요, 네,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4. 부호가 같다. 그럴 때는요, 그렇죠. 두 수를 합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써주면 됩니다. 얘는요, 먼저 얘네 둘을 더해. 얘네 둘을 먼저 더하면, 네,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플러스 7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요, 그렇죠. 차를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면 5죠. 부호는요, 숫자 큰 쪽에 부호를 써주세요. 그래서 플러스 5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같아요. 이 둘은 같구나. 즉, 무슨 말이냐면요. 수 3개를 더할 때 앞에 거를 먼저 결합해서 더한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하나, 뒤에 2개를 먼저 결합해서 더한 다음에 앞에 걸 더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네,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덧셈에서는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덧셈의 교환법칙은 네, 두 수를 더하는데 자리를 바꿔서 더해도 똑같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결합법칙은요, 네,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두 수를 결합해서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수를 더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결합해서 더한 다음에 앞에 수를 더하나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은 했으니까 그럼 이제 뺄셈이 궁금해지죠? 뺄셈을 알아보러 가볼게요. 자, 뺄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를 빼주세요. 그럼 얘는 사실 너무 쉽죠? 우리 5에서 2 빼면 얼마인가요? 네, 3입니다. 얘는 3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개념을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수직선에서 0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5래요.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조금 더 그릴까요? 여기가 이제 5가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줘라. 그럼 여기 두 개를 빼줘서 네, 정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개념 우리 아까 전에 덧셈에서요. 플러스 5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더한 것도 이렇게 돌아갔던 거 기억나나요? 덧셈할 때. 플러스 5에서 네, 마이너스 2를 더한 개념과 5에서 2를 뺀 개념은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을 뺀다라는 말은 네,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이만큼을 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뺄셈은요, 따로 규칙을 만들지 않고요. 뺄셈은 덧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네,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꿨죠. 그래서 네, 뺄셈은요. 어떻게 해준다? 덧셈으로 바꿔줍니다. 뺄셈 나왔다. 그럼 덧셈으로 바꿔요. 대신에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요. 할 수 있겠죠? 이 규칙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뺄셈을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줘라. 네, 빼기 나왔죠? 빼기 나올 때는 네,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줘라. 그러면 플러스 5에다가 얘는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줘. 이렇게요. 그럼 얼마죠? 네, 얘는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를 빼줘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따라오는 수의 부호를 바꿔준다. 그래서 계산하면요. 네, 부호가 똑같으니까 두 수 더해주고 부호 똑같은 부호 써주면 되겠죠. 네 번째, 뺄셈이 나왔다. 그러면 뺄셈은 네,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도 바꿔줘라. 그래서 두 수를 더하면요. 네, 이번에는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그럴 때는요. 네, 절대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5에서 1을 빼면 3이고 부호는 둘 중에 숫자 큰 쪽에 있는 숫자 부호를 쓴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뺄셈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덧셈을 잘하면 네, 뺄셈도 따라서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유제를 통해서 뺄셈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유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문제 4문제 유제 3번 중에 선생님이 3번, 4번, 5번, 6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3번입니다.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7을 빼라. 자, 빼라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꿔준다. 자, 바꿔줄게요. 플러스 13 플러스로 바꿔주고 네, 얘는 뒤에 오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얼마인가요? 네, 두 개 계산하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더하면 돼요. 플러스 20 그리고 그냥 20이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4번 0에서 플러스 4를 빼라. 빼라 나왔으니까 네, 우리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바꿔줄 때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꿔줘. 그래서 네, 0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0은 네, 더하나 마나죠? 그래서 그냥 네,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6번. 네,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얘 중요하겠죠?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5번과 6번은 별표를 쳐놓습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얘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양의 정수는요, 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13 이렇게 썼지만 얘는요, 네, 양의 정수예요. 플러스 13이에요. 빼기, 네, 얘는요, 플러스 20이겠죠. 플러스 20.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뺄셈은 네,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네, 이 계산을 해주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구합니다. 20에서 13 빼니까 7이에요. 그리고 부호는 네, 숫자 큰 쪽 부호를 따라갑니다. 7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부호가 생략될 때마다 뺄셈으로 한번 써주고 다시 그걸 또 덧셈으로 써주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지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을 조금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면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13에서 마이너스 20을 더한 거야. 이렇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조금 속도가 속도가 좀 붙으니까 시간이 줄어들겠죠. 한번 6번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네, 빼기 플러스 7
부호가 생략된 형태인데요. 바로 이 개념으로 가면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네, 부호가 같으니까 두 수 더한 다음에 같은 부호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뺄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곱셈 해보러 가야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곱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을 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직선을 갖고 왔는데요. 수직선에 곱셈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번엔 칸을 넓게 잡아서요. 한 칸을 네, 4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한 번 더 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8, 여기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요. 그렇죠. 음의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또 한 번 더 가면요. 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곱셈 해볼게요. 자, 플러스 4가 네, 두 번 가죠. 이런 말이죠. 곱하기는 두 번 가라는 거니까 플러스 4를 두 번 보내줘. 자, 플러스 2니까 이쪽 방향, 그냥 가던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4 곱하기 2. 그래서 한 번, 두 번 오니까 얼마입니까? 네,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플러스 4를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2. 그럼 아까 플러스 4를 두 번 갈 때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지 말고 네,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0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가야 되니까 얘는요. 어디에 도착해요? 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4를 네, 두 번 보내래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원래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두 번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번엔 마이너스 4를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보내. 이 말이죠. 그럼 아까 마이너스 4를 두 번 보내는 이렇게였는데 마이너스 4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니까 이렇게 보내는 건 얘였죠. 그럼 반대로 보내니까 다시 플러스 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네,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보내. 그럼 다시 플러스가 돼서 이쪽으로 오니까 플러스 8이 될 거예요. 자, 곱셈을 이렇게 해봤는데, 자, 그럼 곱셈 할 때마다 수직선 그려서 반대 방향,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곱셈의 규칙 찾아볼게요. 자, 먼저, 네, 숫자 모두 보니까 어때요? 4 곱하기 2, 4 곱하기 2, 4 곱하기 2, 4 곱하기 2. 부호와 상관없이 일단 그냥 수를 곱합니다. 그쵸? 수를 곱해주고 나서 부호를 생각해보면 플러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 플러스가 나오냐 봤더니, 네, 마이너스끼리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는 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하, 우리 규칙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곱셈은요, 이렇게 일단 숫자를 곱한 다음에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조금 빠르게 외워볼 건데요. 선생님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플러스는 풀, 마이너스는 마. 풀풀풀, 마마뿔, 마뿔마, 뿔마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풀풀풀, 마마풀, 마뿔마, 불마마. 이렇게 외워두면요. 부호를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외우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연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곱셈에도요. 어떤 법칙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곱셈에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교환법칙, 네,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과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진짜 같은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두 개를 곱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일단 숫자끼리 곱한 다음에 부호는요. 네, 마가 되겠죠? 이쪽은요. 네, 숫자를 먼저 곱합니다. 부호는요. 마가 되겠죠. 어때요? 네,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아하, 곱셈할 때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되는구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앞에 두 개 먼저 결합해서 곱한 거나, 곱하고 뒤에 있는 걸 곱한 거나, 뒤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걸 곱한 거나 같다라는 거죠. 예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 이거를 앞에 먼저 이렇게 해준 것과, 자, 이번엔 뒤에 먼저 해줄까요? 뒤에
있는 플러스 3과 플러스 4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두 개를 먼저 곱합니다. 그럼요, 네, 숫자끼리 곱하면 6이고요. 부호는요, 네, 마뿔, 마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플러스 4랑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니까 24. 부호는요, 마뿔, 마.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이쪽 한번 볼게요. 먼저, 네, 이 두 친구 먼저 곱하면, 네, 숫자는 12가 되고요. 부호는요, 불뿔풀.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네, 두 개 곱하면 24가 되고요. 부호는요, 마풀, 마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계산 결과가 같네요. 그래서, 아, 같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곱셈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 유제를 한번 또 통해서 확인을 더 해볼게요. 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를 보니까요. 자, 먼저 3번입니다. 네, 거듭제곱이 나왔죠. 오랜만에 거듭제곱 나왔는데 잠깐 정리하면요. 거듭제곱은 그렇죠. 밑에 있는 수를 네, 거듭해서 곱해줄 때 우리 거듭제곱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은 네, 얼마입니까? 네, 계산하면은 숫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부호는요, 네, 뿔이 됩니다. 아하, 얘는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입니다. 거듭제곱을 3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는 플러스 1이니까 한번 지우고요. 3번 곱할게요. 한 번 더 곱할게요. 얘를 한 번 더 곱하면 네, 이쪽 2번 했을 때는 네, 플러스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결합법칙을 써서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플러스 1에다가 네,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1이 되고 숫자는 1이 되고 부호는 네, 마가 되겠죠. 아, 그래서 2번 곱했을 때는 네, 1이 나왔고요. 3번 곱하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곱하니까 숫자 역시 1이 되고요. 부호는요, 네, 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 음수를 음의 정수를 짝수번 곱할 때는요, 음의 부호가 마 두 번씩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네,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되고요. 또요, 네, 마이너스가 홀수번이 있을 때는 두 번씩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하나가 남죠. 그래서 하나가 남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딱 보시면 네, 눈치챘습니까? 여기 괄호가 없고 얘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되게 자주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 차이점 괄호가 얘는 없고 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예를 보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이 제곱은요. 네, 그 밑에 있는 숫자를 2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요. 얘는 마이너스는 그냥 두고 3만 거듭 제곱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요. 마이너스까지 2번 해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빼고 3의 제곱만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아까랑 했죠.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죠. 마이너스 2를 2번 거듭 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를 2번 거듭 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뿔이 되니까 네, 플러스 4가 돼요. 아하,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 곱하기 플러스 4니까 네,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두 수 곱해서 36, 부호는 마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우리가 곱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 남았습니까? 나눗셈 하러 가야겠죠? 나눗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 선생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네, 별거 아니에요. 이쪽은 다 곱셈 써놓은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나눗셈은요, 사실은 네, 곱셈의 반대 가정이죠. 2 곱하기 3은 6. 그랬을 때 6을 3으로 나누면 2.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개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플러스 6을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네,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라. 그럼 뭐가 되나요? 네, 얘도 플러스 2가 됩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6을 플러스 3으로 나눠라. 마이너스 6을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네 번째.
플러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요. 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도 쉽게 정의할 수 있고요. 한번 규칙 찾아볼까요? 네, 일단 숫자들은 네, 부호와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나누면 되네요. 숫자는 나누고 부호는요. 부호 볼까요? 뿔뿔뿔, 마마풀, 마풀마, 풀마마. 어떻습니까? 네, 곱셈이랑 똑같습니다. 나눗셈 별거 없고요. 나누고 그 다음에 아까 곱셈이랑 한 것처럼 그대로 규칙 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규칙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뿔뿔뿔, 마마풀, 마뿔마, 불마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나눗셈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합계산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요령 같이 살펴볼게요. 자, 혼합계산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거듭 제곱부터 빨리 제곱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중가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가로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곱셈과 나눗셈은 먼저 하고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한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분배 법칙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분배 법칙은 뭐냐? 여기 볼까요? 예른쌤이 갖고 왔는데 먼저 중가로 안에 네, 숫자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똑같더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을 먼저 분배를 해줘요. 먼저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각각을 먼저 곱한 다음에 더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볼까요? 자, 마이너스 2를 먼저 분배를 해주라고요. 분배를 해줘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를 먼저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한 것과 이 결과가 진짜 같은가 한번 볼게요. 먼저 얘네들을 먼저 더하면요. 네,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는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구한 다음에 부호는 네, 큰 쪽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요. 이렇게 곱해주면요. 네, 이쪽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네, 이쪽 계산 결과는 마마 뿌리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쪽은요. 자, 이쪽 계산하면요. 네, 두 개 곱해라. 그러니까 네, 마풀마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쪽은 두 개 곱하면요. 네, 마마풀이 되니까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네,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구한 다음에 큰 쪽 부호를 따라와라. 그래서 플러스 4가 되죠. 어떤가요, 여러분? 네, 계산 결과가 같죠. 그래서 분배 법칙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분배 법칙은 두 수를 더한 거에 A를 곱하는 건데 얘를 A를 분배를 먼저 해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분배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모두 연산을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어가도록 해야겠죠? 수학의 진정한 맛을 아는 자, 수학의 달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모셨던 기상캐스터님을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정수의 뺄셈의 달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의 날씨입니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6도, 최저기온이 영하 2도로 일교차가 8도로 예상되며 경상북도도 최고기온이 10도, 최저기온이 1도로 일교차가 9도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강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아하, 일교차를 구할 때 정수의 뺄셈을 하시는군요. 서울은 최고기온 6도에서 최저기온 마이너스 2도를 빼니까 8도가 되고 경상북도도 10도에서 1도를 빼니까 9도가 되네요. 정말 정수 뺄셈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상캐스터님 한 번 더 모셔봤는데요. 정수의 뺄셈까지 정말 정수의 달인이십니다. 혹시 이 꿈이 기상캐스터인 친구들 열심히 정수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잡으러 출발해야겠죠? 문제 잡자 송으로 신나게 출발해볼게요. 문제 잡자 맞았다. 네,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2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나에 이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나타낸 것은 그럼 우리가 덧셈의 계산 법칙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덧셈의 계산 법칙 뭐가 있었나요?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습니다. 교환 법칙은요, 네, 더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요, 네, 앞에 두 개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 먼저 계산하나 똑같더라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칙 중에 어떤 게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13 더하기 마이너스 6을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네,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있는데 플러스 13과 마이너스 6의 자리가 바꿨습니다. 바뀌어져도 네, 똑같이 성립한다.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네, 교환 법칙이라고 우리가 했죠.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자, 그러면 이번엔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까요, 네,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두 개를 결합해서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수를 더해도 된다. 이거 무슨 법칙? 네, 그렇죠. 결합 법칙. 그래서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에는 교환, 나에는 결합이 있는 거 몇 번인가요? 네, 보기 2번에 있네요. 2번 답, 정답,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덧셈의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빠르게 우리가 덧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7번입니다. 7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오른쪽 그림은 두 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네, 왼쪽에 있는 수랑 오른쪽에 있는 수를 화살표 방향으로 쭉 내려서 여기서 만나게 되면요. 네, 왼쪽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빼래요. 뺀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네, 뭐 숫자들이 많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3과 7이 네,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앞에서 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진짜 그런지 한 번 또 우리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해볼게요. 네, 마이너스 3에서 7은 네, 플러스 7 생략된 거니까 얘를 뺀다는 거죠. 자, 얘를 빼면 우리 배웠습니다. 빼기 어떻게 한다고요? 네.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줘.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네,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부호가 같죠?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하,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자, A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네, A는 7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고요. 그럼 A가 나올 거고요. 그럼 A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10에서 A를 빼면 B가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럼 우리 쓸 수 있겠네요. 자, 먼저 A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7 빼기 마이너스 2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네, 얘는 한 번 더 써줄게요.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얘는 네, 9가 되죠. 여기 앞에도 7 앞에도 플러스가 생략됐으니까 정확히 한번 써볼까요? 플러스 7 플러스 2 되니까 네, 얘는 플러스 9입니다. 9이고 B는 마이너스 10에서 A를 뺀 건데 자, A 자리에 이제 얘 넣어줘야겠죠? 넣어주면 네, 얘는 임으로 B는 마이너스 10 빼기 플러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빼기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그렇죠.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 이렇게 되니까 네,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네,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해서 B에 알맞은 수는 네, 마이너스 19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니까 네, 쉽게 풀리죠.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모양 나왔다고 해서 복잡한 모양 나왔다고 해서 겁먹으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네, 혼합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선생님이 1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네, 중가로 보이고요. 네, 대가로 보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네, 일단 가로부터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가로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조심하라고 한 그거 나왔습니다. 2 빼기 3. 네, 부호가 마구마구 생략된 형태. 자, 얘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정리를 해주면요. 얘는 부호가 생략된 형태니까 네, 플러스 2에서 네, 플러스 3을 뺀 거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빼기는
빼기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는 수의 보호를 바꿔줘.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쓴 다음에 둘 중에 큰 수에 있는 보호를 써줘. 마이너스 1입니다. 아, 얘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알고 여기다 적어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봅시다. 6 빼기 6 곱하기 9 나누기 얘 얼마라고요? 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 나누기 마이너스 1인데 9 앞에 부호 생략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부호를 한번 써줄게요. 플러스 9 이렇게요. 라고 쓰면 얘는요. 6 빼기 6 곱하기 자 9 나누기 1 하면 얼마예요? 네, 9입니다. 부호는요. 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얘부터 해주면 안 되죠. 6 빼기 6 하면 안 되고요. 곱하기부터, 그렇죠? 곱하기부터 해줍니다. 그래서요, 곱하기부터 해주면 6은 그냥 한번 써주고, 네, 빼기, 얘 부호도 생략되네요. 그래서 6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네, 2개 곱하면 9, 6에 54, 부호는요, 뿔마마. 네, 됐습니다. 6 빼기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됐네요. 그래서 빼기 또 나오네요. 그러면 또 바꿔주면 얘는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4가 되고 정답 얼마다? 네, 플러스 60. 그래서 정답 60이다. 이렇게 부호 생략하고 써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혼합계산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고 스릴 있게 정리하는 시간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네, 30초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호흡 잘 맞춰서 네 문제 푸는 거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네, 자리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결합은 아니겠죠?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네 글자. 정답은 네, 교환 법칙. 아, 빼기 나왔습니다. 뺄 때는요, 네,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도 바꿔줘야겠죠? 둘 다 부호를 바꾸면 네, 더하면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두 수를 곱하는 건데요. 네, 뿔 되겠죠? 그럼 정답은 그렇죠.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자, 무슨 법칙이나 A를 분배해줬어요. 분배해주면 무슨 법칙? 네, 정답은 분배 법칙 되겠습니다. 네 문제다. 오늘도 성공! 네, 이렇게 오늘 강의도 잘 마쳤는데요. 끝내기 전에 오늘도 즐거운 숙제 내주는 시간 있죠. 네, 7강 숙제입니다. 네, 오늘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구하고요. 그 기온을 가지고 일교차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빨리 일기예보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숙제 꼭 하셔서요. 7강 숙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요. 또 남은 문제도 풀다 막히면 언제든지 Q&A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8강 유리수와 유리수의 사칙 계산 들어갑니다. 네, 또 계산이에요. 네, 계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예습 꼭 하셔서요.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